이제 저와 같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 경험에 기반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 본업이 아닌 다른 일들이 전개가 됐었는지를 기억해보면, 우선 쇼핑몰 처음에 오픈하고는 이제 1부터 100까지를 다 직접 할 수 있어요. 뭐 제품 기획이나 소싱부터 컨텐츠 제작하고 광고하고 뭐 CS하고 물류나 배송까지 이제 다 할 수 있는데, 이 중에 보면은 주기가 좀 짧게 발생하는 실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. 이를테면 CS나 배송은 좀 상대적으로 짧은 주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, 뭐 제조사 컨택이라든지 제품 소싱, 뭐 촬영, 상세 페이지 디자인, 광고 기획,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는 문의가 뭐 며칠에 한 번 와도 감사한 정도라서 전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고, 후자의 경우에는 주중에 이제 유선이나 메일,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좀 필요한 것들을 소통을 하고 토요일 같을 때 이제 몰아서 다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부업이 어쨌든 처음에는 그 불확실성에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건데, 본업이 아닌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온전한 하루 이상은 할애를 하지 않았던 거죠. 저 평일에는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,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하루 정도를 몰아서 나머지를 다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었는데, 이제 그러다가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CS가 본업에 이제 지장이 생길 정도로 잦아지고, 또 그에 따라서 뭐 전산이나 행정 처리, 발송 처리해야 될 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. 그렇다고 이제 또 상품 막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거니까, 결국에는 또 밤새서 퇴근하고 이제 밤새서 또 하다가 잠깐 자고 이제 출근하고, 또 응대가 이제 막 밀리기 시작하니까 욕먹고, 거기다가 와중에 또 거래처 무슨 특이사항 생겼다고 연락 오고, 또 때 되면 정산도 해야 되고, 뭐 재고 파악도 꼬이기 시작하고, 직장 일은 또 그거대로 쌓이고, 뭐 주변 약속들까지도 막 다 취소하게 되고, 그러니까 지인한테도 욕먹고 고객한테도 욕먹고 뭐 그러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현타가 굉장히 강력하게 와요. 지금 이게 내가 바란 모습이 맞나?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, 이런 상황도 뭐 잘 돼야 발생하는 상황이라고, 그러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만약에 뭔가를 이제 계속 시도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직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저도 차라리 이게 돈을 덜 벌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본업을 접고 집중해서 이제 한다고 하시면 본업처럼 하면 되니까 이 영상에서는 이제 논외로 하는 거고, 후자의 케이스가 가질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, 일단은 외주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외주 업체도 있고, 또 뭐 크몬 같은 플랫폼에서 프리로 활동하시는 개인분들도 많이 계시죠. 그리고 또 외주를 맡길 수 있는 영역이 엄청 다양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모든 분야를 다 외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셔요.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CS도 일정 월 비용 지불하고 위탁이 가능한 정도니까, 그래서 뭐 쇼핑몰 관리부터 웹디, 뭐 사진 촬영, 상세 페이지 제작, 마케팅 대행, 뭐 이런 게 전부 다 가능하고, 또 물류도 3PL 같은 업체에 이제 외주를 많이 맡기시죠. 그래서 사실 이 중에 물류 배송만 떼어내도 좀 상당 부분 수월해져요. 그리고 외주 대신 아르바이트 부분을 채용할 수도 있는데, 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구인을 할 수도 있겠고, 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좀 유동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인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서 찾아보셔도 그 상호의 이제 필요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여튼 이 외주랑 알바는 성격이 좀 흡사하면서도 다른데,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내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고
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뭔지, 그리고 또 이제 외주나 알바로 위탁을 해야 되는 일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, 요거를 생각을 해봐서,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CS랑 배송이라고 하면, 이제 CS는 위탁을 맡기고 배송은 규모가 작을 때는 아르바이트 분이랑 같이 하는 게 이제 비용 측면에서 효율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, 또 더 이제 물량이 늘어나면 3PL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, 나는 뭐 제품 소싱이나 마케팅, 판촉에만 이제 집중을 하겠다. 뭐 혹은 다른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웹딜을 아예 못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이게 매일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그때 외주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점점 체계화를 반드시 하셔야만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영위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속 진행하시다 보면 방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또 한 번 오게 되는데, 요때도 역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. 일단은 확장 계획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이 정도 매출 규모에서 이 정도 매출 규모랑 그 다음에 이 정도 고정비에서 유지를 할 것인지, 아니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할 것인지.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은 그만인 거고, 이제 후자인 경우에는 수익 쉐어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이제 주인 의식을 요구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,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갖지 않는 게 당연하죠. 그래서 뭐 직원분을 한두 분 더 늘린다고 해서 그 아까의 시스템 대비 환경이 눈에 띄게 막 개선되거나 하지 않아요. 뭐 그렇다고 뭐 사무실 크게 해놓고 직원 뭐 한두 분이 아니라 뭐 엄청 많이 채용하고 뭐 이렇게 막 확장을 하는 방향은 그 일에 100% 이제 올인할 게 아니라면은 하나하나가 덩치를 키우는 일이고 또 리스크가 되는 일이죠. 그래서 이제 비용을 좀 최소화하고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수익 쉐어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뭐 구인을 통해서 찾던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 찾던 이제 뜻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그 주변에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몇 있어서 이제 제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분 한 분 이제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가 되면 같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,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동업의 단점이 더 부각돼서 드러나기 마련인 것 같아서 그 계약서에 이제 뭐 시간이나 노동,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모든 실무 1부터 100까지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누고 수익 분배를 하셔야 이제 혹시나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수익 쉐어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 주변에 정말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제 처음에 뭐 시작할 때 이제 직장과 같이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뭐 주변 지인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 분은 뭐뭐뭐를 맡고 한 분은 뭐뭐뭐를 맡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. 그래서 저거는 애초에 처음부터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고, 아니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더 확장을 하고 싶을 때, 그렇다고 뭐 고정비를 더 늘리기는 조금 방향이 맞지 않을 때, 그럴 때 이제 또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여튼 결론은 이제 이런 어떤 과정과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내 시간을 확보를 하고, 또 그 확보한 시간을 토대로 다른 것에서 또 기회를 보고 접근하고 또 투자할 수 있다면은 뭐 투잡, 쓰리잡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이제 효율적으로,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